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격하게 인사 한번 하고 가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나요? 기다리셨어요? 네, 처음으로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어, 매주,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사실은, 소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채팅창이 지금 화면 정면에서 왼쪽에 있다 보니까 시선이 약간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채팅을 제가 중간에 봐야 되니까. 네네. 알람 맞추고 선수 대단맘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크베 TV 때 많이 들었던 닉네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요. 우리가 1교시 할 때만 해도 덥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6교시쯤 되니까 어때요, 날씨? 춥다.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6교시입니다. 오늘도 저한테 강원도 추워요? 그럼요. 강원도 추울 거예요. 벌써 6교시인데요. 시간은 이제 오늘도 한 30분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항상 시간은 오버가 됩니다. 그렇죠? 30분에 끝난 적이 없어요. 거의 항상 지난번에는 뭐 50분까지 갔었고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 조금 길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보다는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할 땐 제가 이제 칼처럼 시간을 맞추는데 근데 크배는 다르잖아요. 크배잖아요. 길수록 좋아요, 서윤맘님. 저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길어도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교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5교시 때 우리 그 얘기한 거 중에 아로마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로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로마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때요 수면 의식 과정 중에서 음악을 들려주죠. 청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잠잘 때 반복적으로 같은 음악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잠투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보다 잠에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장가나 백색 소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로마는 뭐를 이용하는 걸까요? 네, 질문 한번 할까요? 네. 아로마는 어떤 거를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 오각 중에서. 이제 좀 실시간이라 좀 늦죠. 대답이 다 올라오기. 음. 어떤 거를 이용하는 걸까요? 아로마는? 후각. 자, 후각. 그렇죠. 네. 대머리 공룡님. 자, 대머리 공룡님. 제가 이름 부르는 건 다 이유가 있죠? 네. 유트러스. 거지 이불. 15,000원짜리 거지 이불. 대머리 공룡님. 한 세 번째 정도로 글 올리셨어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후니맘님.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보다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요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로마는요, 이 향기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어른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요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은 조금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로마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향은 주로 이제 카모마일, 뭐 라벤더, 뭐 레몬, 그다음에 뭐 자몽, 오렌지, 장미 요 정도의 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아로마 향을 아무래도 맡게 되면 좀 이제 그 편안한 감, 그렇죠. 릴렉스, 영어로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된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아기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오일이라든가 향초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움직이나요? 화면이 네. 잠시만요. 화면, 예. 제가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향초라든가, 오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요새는요, 또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친구에 칙칙 뿌려주면은 아로마 그
그렇죠. 그 냄새로 인해서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게끔, 잘 잘 수 있게끔. 디퓨저. 그래요. 디퓨저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새는 아로마 시트, 패치로 나와 있는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외국 제품도 있고 국내에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엄마가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초나 오일도 괜찮죠. 그리고 어른의 경우에는 이제 안대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안대에다가 안대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이 있겠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할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0일 전 아기들은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겠고요. 100일 이후 아기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그 향이 지속적으로 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아기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 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사용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이게 뒷면에 보면 주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주의사항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영유아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아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만 쓰셔야 돼요. 참, 디퓨저. 요새는 디퓨저 제품이 이제 뭐 가습기, 뭐 청정기, 오일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아로마 오일이라든가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그 가제 손수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죽 손수건 이렇게 접으셔가지고요. 4등분, 5등분 4등분, 6등분 접으셔가지고 아로마 오일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아기 베개 머리맡 그 위쪽이나 옆쪽으로 향기가 조금 은은하게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업체로요. 그렇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로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교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떡하니 타임테이블이 나왔습니다. 네, 하루 일과표예요. 자, 요것은요 지금 우리 아빠들도 계시죠. 네, 군대에 다녀오신 아빠들은 하실 만한 그런 일과표입니다. 군인 아저씨의 일과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엣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다 0단위로 떨어지죠. 그렇죠. 6시 30분에 기상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일과하고 여군 있어요. 다윤맘님.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오전 일과하고 식사하고 오후 일과하고 체력 단련하고 또 식사하고 청소하고 점호하고 잡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뭔가 일가에서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좀 규칙적이고요. 반복적으로 보여지고요. 지루함도 좀 살짝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일과가요. 요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일과죠.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과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지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봤던 영화 중에서요. 같은 날을 매일 사는 그 남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제도 오늘이고요. 오늘도 오늘이고요.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을 때 11시잖아요. 그럼 11시 1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요 타임테이블을 왜 일과표를 보여드리냐면 오늘 이 군인 아저씨의 일과가 우리 아기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딱 얘기 듣자마자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뭔가 지루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요 일과가 우리 아기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수면 들어가기 때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기 수면 이해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줄이에요. 점점 강의가 성의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 줄이지만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리자니 하나로 줄여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100일 이후부터 보통 3개월 이후부터 100일 이후부터 돌까지
하루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이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엄마들 중에 100일 안 되신 엄마들은 있죠.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100일 안 된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일 넘었고 4개월쯤 됐다고 하면 하루 일과를 가능하시면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엄마들이 있으신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저도 아기를 키워봤고 주변에 또 우리 엄마들 많잖아요. 그렇죠. 만드셔야 돼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없죠. 네. 어른도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21일은 걸린다고 하잖아요.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알아가기 100일부터 첫 돌까지 어떻게 만드느냐?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죠. 반복적이면서 규칙적이면서 예측되는 상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주냐면 우리 엄마들 중에 되게 액티브한 활동량이 넘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 아기띠 하시고 유모차 끌고 나가십니다. 나가는 건 괜찮아요. 나가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일상이 반복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되지 않으면 우리 아기들은 안정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기들은요, 어느 정도 다음 사항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 규칙적, 예측되는 상황으로 일과를 만들어 주셔야 안정감을 느끼고요. 우리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호기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탐험도 우리 집안 탐험도 더 잘하게 되고 더 잠을 잘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낮잠을 잘 안 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엄마들은 또 중요한 사항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일과의 규칙성 있죠. 요게 낮잠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낮잠 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낮잠 재우기가 수월해져요. 낮잠 잘 안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재우시는지 어느 일과에 어떻게 재우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과를. 그래서 반복적이면서 규칙적이면서 예측된 상황으로 일과를 만드셔야 되는데 곧 군대식 일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군대식 일상으로 지루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부터 하나요? 또 궁금해하실 수 있죠.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100일부터 100일 이후부터 보통은 생후 4개월 즈음 정도 되면 수유텀도 어느 정도 텀이 생겨지고요. 그렇죠? 엄마가 봤을 때 일과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 즈음 됐다고 하면 요때쯤 조금 만들기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6개월, 8개월 돌 된 아기를 가지고 계신, 양육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은 빠르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낮잠 재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간은 언제 하나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냐면 아기를 관찰하시는 기간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일상 만들기죠? 엄마를 위한 일상 만들기가 아닙니다. 가끔 오인하세요. 일상 만들기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엄마 일상을 기준으로 만드시는데 큰일 납니다. 아기의 일상을요, 유심히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14일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대충 나와요. 대충 나와요. 그럼요.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관찰하기.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대충 관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관찰을 덜 하신 겁니다.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요. 일과의 일지를 아기의 일지를 작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용은 먹기, 수유, 그쵸? 우리 수유랑 이유식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놀기,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 깨어있는 걸 좋아하는지, 활동 시간이라든가 깨어있는 시간을 간략하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들기,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면 일지 내용 안에 제가 4교시 때 말씀드렸나요? 수면 일지 내용 안에 간략한 그 내용들을요, 이 일기 안에 같이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상, 취침, 낮잠 횟수와 시간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가능하시다면 꼼꼼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크베이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그 성장일기, 그쵸? 성장일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네, 성장일기 다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욕하는 시간 적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목욕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욕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외출이라든가 여행이 잡혀 있는지, 뭐 전이가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전이 올라올 때 또 잠을 못 자요, 애들이 아프니까. 또 성장통, 또 신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인지도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엄마가 체크하시기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한 내용을 열흘에서 14일 정도 메모를 하시면서 네, 하루의 일과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글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차트로 올려보았습니다. 자,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 차트를 딱 보시면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벌써 이제 본인 아기의 개월수에 지금 네, 초점을 맞추셔서 아마 쭉 읽고 계실 겁니다. 이 개월수대로 우리 아이 안 하고 있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매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 다르고요. 우리 집 아이 다르고 앞집 아이 다르고 뒷집 아이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시 일과표도요.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물론 비슷한 분도 계시지만 비슷하시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보여드린 요 그 차트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매는 제가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잠을 좀 안 잤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기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인차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부터 11개월, 돌에서 그 이후까지 4개 정도로 나눠놨는데요. 사실은 그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돌 정도까지만 내용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기상시간 보면은요,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반 정도가 일어나기 좋은 시간이에요. 물론 늦으면 8시, 까지도 괜찮지만 엄마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졸리다는 이유로 9시, 10시, 11시 기상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고치셔야 되겠죠. 하루의 기상이 늦게 되면은요. 하루의 일과의 마감도 늦어집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기상시간은 가능하시면 7시에서 7시 반 정도로 지켜주실 수 있게끔 해가 뜨는 시간에는 우리 아기도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생체 리듬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맞춰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 먹고 놀기 하시고요. 시켜주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 1번을 잡니다. 오전잠이 되겠죠. 먹고 놀기 하고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잠 2번을 잡니다. 또 먹고 놀기 하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잠 3번을 자는데 자 밑에 빨간 글씨 잠깐 봐주시면 잠 3번이 지금 몇 분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네, 45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45분 미만이냐면 이때 우리 그 아기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잠을 재울 수는 있어요. 재우셔야 돼요. 가끔요. 저녁잠을 일찍 잔다고 이 4개월에서 6개월 개월수인데 잠 3번을 아예 안 재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상담에 질문하시기로는 아기를 재우고 나면 8시쯤 재우고 나면 1시간에 2-3번씩 깨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렇죠. 자주 깹니다.
그래서 잠 3번을 놓치지 마시고 45분 미만 정도 가볍게 재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고 놀기 하고요. 목욕하고 먹고 잠시 깨어 있다가 그다음에 저녁 잠을 재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욕 얘기 잠깐 제가 드리고 가면은요, 가끔 이러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목욕 전에 먹이셔야 되는데 유심히 엄마가 보니까 조금 배고프게 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한 번에 먹이면 우리 아이가 축 늘어져서 숙면을 하던데요. 그렇게 재우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른도요. 엄마도 나 살짝 허기지는데 엄마가 친정엄마가 목욕을 하라고 저를 목욕탕에 밀어 넣었어요. 목욕을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몸에 때를 이렇게 밀면서도 배고프니까 약간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약간 좀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밥을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축 늘어지면서, 그렇죠. 일명 뻗는 표현으로, 그렇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축 늘어져서 자니까 숙면하는 것 같으니까 편할 수 있지만, 아기의 입장에서는 목욕 자체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목욕 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간식의 개념으로요. 간식의 개념으로 살짝 허기 달래주시고 잠시 있다가 목욕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5교시 수면 동영상 봤었잖아요. 그렇죠. 베드타임 루틴 우리 영상 봤었죠. 목욕하고 나서 수유하고요. 수유하는 거 괜찮아요. 수면 루틴 안에 넣어도 괜찮아요. 수유하고 재우시면 안 돼요. 젖물리고 재우시면 안 되고 잠시 깨어 있다가 다음 과정을 하고 잘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살짝 허기 달래기, 그래요. 필요해요. 너무 배고프게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목욕을 너무 싫어해요. 이러는데 배고프면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놔도 아마 싫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스케줄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밤중 수유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3개월 전에 밤중 수유를 안 하는 아기도 있어요. 착한 아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유 아기의 경우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분유 아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2교시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밤 수유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낮 수유텀보다 밤중 수유텀을 좀 더 넓게 잡아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 방송 보시면 되겠죠. 자, 7, 8개월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기상, 잠 1번, 잠 2번 자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잠 1번은 45분 미만으로 조금 줄어들어요. 보통 1시간 정도 자다가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도 아기마다 달라요. 지금 4개월, 6개월도요. 잠 3번까지 되어 있지만 잠 4번까지 자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개인차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잠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로 재우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후 4시 이후까지 너무 긴 시간 자게 되면 밤잠을 줄이거나 자다가 깨어나게 만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저희 아이 2시 반에 잠들어가지고 한 4시 반쯤 깰 것 같은데 깨워야 되나요? 4시 정각에?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30분 오차 정도는 좀 여유롭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잠 1번, 2번. 네, 그 총 시간이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차트에 아마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욕하고 잠시 깨어 있다가 잘 수 있게끔. 밤수는요, 1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없는 아기도 있습니다. 자, 이 7, 8개월에서 중요한 것은요, 잠 3번이에요. 잠 3번이요, 사라져버립니다. 오후잠을 안 자기도 해요. 물론 오후잠을 자기도 하는 아기도 있지만 대부분 30분 정도로 어느 날은 잤다가 어느 날은 안 잤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다가 안 자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9개월, 11개월 넘어갈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시간 비슷하고요.
오전에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 잠이 1번이 줄어들어요. 30분 정도로. 그러니까 점점점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정오잠만 남아 있고요. 오전잠과 오후잠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잠 1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어느 아기들은요. 한 11개월 된 아기들 중에서 안 자는 아기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기본적으로 양이 적은 아기들은 오전잠을 안 잘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정오잠도 12시에서 4시 사이에 좀 길게 자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도 잠 2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잠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잠 2번은요. 오후 4시 이후로 너무 늦게 5시, 6시까지 재우고 9시에 재우려고 하니까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4시 이후까지 지나치게 오래 잠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요. 9개월부터 11개월부터는 운동량이랑 잠이랑 연관이 밀접해져요. 캡처 하셨다는 얘기가 엄청 많으시네요. 자, 운동량이랑 잠이랑 엄청 밀접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완전하게 다 소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안 잡니다.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요. 막 이렇게 아시죠? 눈을 이렇게 일명 내 눈 어디 갔어 할 때까지 계속 비비거나 그렇죠, 막 긁거나 난리죠. 운동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도요. 정적인 놀이보다는 동적인 놀이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빠들 그렇죠, 힘 좋죠. 아빠들이 몸으로 막 날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많아져서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잘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잠들기 전에 막 심하게 하는 놀이는 그렇죠. 제가 좋다고 말씀 안 드렸죠. 그때는 정적으로 가되 일반적으로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놀이 시간에는 그렇죠. 액티브한 활동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특히 남아를 지금 양육하는 우리 크베 맘님들은 엄마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아들을 양육하는 엄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힘듭니다. 내 몸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놀아주셔야 되고 외출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외출하기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방콕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기를 위해서니까 엄마가 짧은 시간이라도 오전과 오후에 외출하기를 감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돌에서 이후로 넘어가 볼게요. 오전 이제 7시에 마찬가지로 7시 반에 기상을 하고요. 먹고 놀다가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 이때는 조금 더 일찍 당겨주셔야 돼요. 낮잠 시간을. 그래야 밤잠을 잘 자기 때문이에요.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잠 1번을 재워주시고 먹고 놀다가 목욕하고 잘 수 있게끔. 대신 저녁 취침 시간이 8시 정도로 조금 뒤로 늦춰집니다. 근데 이것도 아기마다 다르니까는요. 엄마가 보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량 늘려주셔야 돼요. 운동량 엄청 늘려주셔야 되고 외출 이때는 이제 아기가 막 걷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요. 막 걸으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욕구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 집안에서만 활동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그래도 낮에는 외출하실만 해요. 그렇죠. 공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오잠을 기준으로 먹고 놀 때 한번 외출하시고 정오잠을 기준으로 오후에 먹고 놀 때 한번 외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적당한 피로감을 꾸준하게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산을 하고 재울 수 있게끔, 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게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재우실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지만 요것을 이제 캡처를 하셔가지고 어디인가 올리시거나 공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 차트 내용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것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 일과표를 보여드린 거고 가이드라인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아기 거는 우리 엄마가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오전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지금 기상을 하잖아요. 근데 취침이 언제예요? 취침이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에 이렇게 재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제 이제 경험으로 이제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기가 기상하고 나서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사이에 재우시면 밤잠을 좀 잘 잡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요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난 시간보다 밤에 자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오히려 잠 투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깨어난 시간 메모하시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 지났는지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14시간도 좀 긴 것 같아요. 한 13시간 사이로 재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밤잠 재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기 수면 실천하기. 우리가 이제 들은 기억은 내용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잡아야 되겠죠. 내 걸 만들어야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나요? 이제 실천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비공개 글에서 뽑지 않았고요. 제가 미션 수행장에다가 글을 이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자, 저희 크라잉베베 잠깐만요. 네, 물 한번 먹고요. 죄송합니다. 크라잉베베 사이트예요. 웹사이트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미션 수행장이에요. 오늘 이 크베맘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리마마님 혹시 오셨나요? 네, 오셨나요? 네.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6교시 교육 내용을 5교시 미션 수행장 후기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크베맘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상품 나갑니다. 네, 축하드려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패브릭 타월 받으실 거예요. 너무 잘하셨으니까. 자, 이번 수면교육 5교시는 저에게 정말 의미가 컸어요. 제가 사실은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허락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 우리 아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지금 이쁜 모습으로 재우는 게 지금 나옵니다. 자, 일과 계획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제가 요거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네, 우리 맘님들이 알아주시는구나.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요. 자, 보세요. 기상 7시에서 7시 30분. 정확하죠? 네, 대단합니다. 놀다가 또 먹고요. 또 놀다가 자고요. 놀다가 또 자고요. 먹고요. 목욕하고요. 네. 밤잠 잡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옆에 수유까지 쫙 적어주셨어요. 수유텀 잡으신 거예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앱을 키우니까 최대한 키울게요. 자, 이번 수면교육 5교시는 저에게 정말 의미가 컸어요. 그동안 수면교육에서는 그렇지 맞아를 외쳤다면 이번 5교시에는 앞불사를 연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다르게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대요. 가장 큰 충격이 저는 수면의식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간과했었다고 하시고요. 특히 일과의 규칙성이 잠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대요. 자, 앞으로는 상상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6교시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일과의 규칙성이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낮잠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기만의 수면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같이 데리고 주무셨대요. 데리고 주무셔도 괜찮긴 하지만 같이 잤을 때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아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수면 의식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수면 의식을 시행하는 것도 좀 다르셨대요. 중요한 것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해주었는데 장소는 늘 일정했지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저녁 7시에도 하고 10시에도 하고 엄마 마음이셨고요. 수면 의식도 이제 순서도 가끔 빼먹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네,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린 이미 다 교육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배운 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리 분리부터 하셨고요. 그리고 일과의 규칙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로 했대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생활계획표를 짜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일과의 규칙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부분. 계획을 지킬 사람은 누구죠? 아기죠. 아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기의 패턴을 새롭게 파악하기로 하셨답니다. 자, 며칠 관찰해보니 대략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졸려하는 시간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관찰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눈물만 늘었어요. 왜요? 네,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한 수면교육 드디어 실행. 우선 낮 동안 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 샤워 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로 이동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옥상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아기띠 하시고 유모차 하시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외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계획표대로 되도록 움직이되 아기가 그 상황 그대로 이렇게 딱 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인형이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의 오차를 염두에 두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멘트.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하지만 그렇죠. 규칙적으로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하자는 거죠. 차분하게 실천을 했대요. 밤이 되면은 수면 의식을 실행을 했는데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유식 먹기, 아빠랑 목욕하기, 로션 마사지, 잠옷 입기, 잘 자라고 인사해주기, 안고 집안 돌며 자장가 부르기, 하품 3번 하면은 안아 눕혀서 토닥토닥 굿나잇 뽀뽀.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순서를 엮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뿐이지 이미 많은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만 엮으시면 돼요. 굴비 엮듯이 말씀드렸어요. 이 순서였어요. 아빠가 새벽 출근을 하셔가지고 평일엔 시간이 없는데요. 엄마가 아예 시간을 집어 넣으셨대요. 아빠와의 목욕 타임을. 그래서 몇 분이라도 보낼 수 있게끔. 아마 아빠가 느끼셨을 거예요.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팁인데 우리 아기는 아빠한테만 가면 막 울어요. 막 자지러져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빠를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꼭 같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빠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아빠한테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근데 그럴 때에는 같이 목욕을 하면 너무 좋은 게요. 아빠가 아기의 그 포동포동한 몸 있죠. 그 몸을 이렇게 진짜 그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몸으로 부비게 되면 부성애가 막 생깁니다. 네, 그래서 목욕을 시키면 아빠한테 많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하시고요. 복잡하게 짜면 안 좋다고 해서요. 최대한 평상시 동선에 맞게 간략하면서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3일을 시행을 해보았는데요. 3일째인 오늘 최단 시간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식 먹는 시간 빼고 목욕에서 수면까지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1시간도 안 돼서 잠이 든 게 어찌나 신통방통하던지 보고 또 보고 있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항상 수면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다는 것. 엄마 아빠가 조바심 내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꾸준히 뚝심 있게 해나가다 보면 그렇죠.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해보 굿잠 할 날이 올 거라는 거. 이걸 믿으면서 내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맘님들, 크베 맘님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지금이 시작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까지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말씀드렸지만 아기는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그 행동이 발달되지는 않아요. 계단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체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퇴보한다고 해서 엄마가 속상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때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말고도요. 우리 민채맘님 혹시 계신가요? 민채맘님 그리고 지오마미님 네, 민채맘님, 지오마미님 요 세 분께 저희 지난번 약속한 대로 선물 패브릭 타올 유트러스 제품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내용 너무 좋으신데요. 사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미션 수행장 들어가 보시면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리마마님, 민채맘님, 지오마미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아기를 잘 재우려면, 자,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재우는 환경, 깨어있었던 시간, 졸림, 신호, 수면, 의식. 오늘 뭐죠? 오늘 또 배운 거랑 부모의 일관된 양육 방식 플러스 기타 땡땡땡이 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땡땡에 땡땡땡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내용이 뭘까요? 1번 하루 피곤함, 2번 일과 규칙성, 3번 아기 잠투정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합한 게 아니죠. 배운 거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채팅을 보니까 네,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못 따라가서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저희 그 운영진이 이벤트 미션 수행장에다가요 6교시 미션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지금 다시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지금 몇 시죠? 시간을 모르겠네. 네, 방송 끝나고 11시 30분까지 제가 댓글 정답 받고 마감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당첨자 뽑아가지고요. 오후에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방송 다 듣고 11시 반 정도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은 자동으로 중지가 될 겁니다. 시간 되면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랑요. 한 줄 후기 정도 남겨주세요. 저 힘나라고. 네, 제가 사실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네, 약 먹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취소할 수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다 보셨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미션 수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6교시쯤 되니까, 엄마들의 이런 미션 글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 하나 걸어요. 우리의 신비아이 오리궁뎅이 힙시트. 이게 구매가가 일단 무조건 10만원 넘는 거죠. 네. 무조건 10만원 넘는 겁니다. 강의 듣고 아기 잘 재우면서 상품도 받는 그런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이에요. 나는요, 엄마 파파라치예요. 아기의 일상을 한 가지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매니저면서 파파라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패턴을 찾아내셔가지고요. 아기 재우기 성공을 하시면 특종을 획득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기를 재워보는 미션을 한번 수행을 한번 해봐 주세요. 물론 실패 수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패 수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실패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도 재워보고 저렇게도 재워봤더니 여러 가지 중에 요거 한 가지만 되더라. 그렇게 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 수기도 괜찮습니다. 성공 수기도 괜찮으니까 아낌없이 나만의 리얼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아기 막 나와서 조련에 계시는 우리 엄마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선배맘이잖아요. 벌써 그쵸? 그래서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까지 남겨주시면 돼요. 실패 후기도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고서 또 설명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실패했다고요? 나쁜 엄마인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육아 못한 엄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포기하시는 엄마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실패하는 엄마는 바람직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1시를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한 45분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지셨다면 너무 또 감사합니다. 제 친한 저한테 정말 중요한 지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배웠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만약 우리 엄마가 실천을 해보았을 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부터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아기마다 정말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련 동기 모임하면 어느 애는 통잠 자는데 아직까지 뭐 통잠 못 자, 뭐 아직까지 속삭여 해,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집에 오면 엄청 속상해요. 갑자기 아기가 조금 미워져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약에 이제 그런 기분이 들으셔가지고 수면 교육을 듣고서 엄마가 열이 불타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봤지만 열심히 설명을 하더니 막상 내가 적용해보려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다른 문제는 또 없는지 열심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변형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미션 수행장에 올라와 있는 글들도 보시고요. 우리 크베에 보면 수면이라고 우리 그 검색어에 아시죠? 상단에 보면은요. 우리 최신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최신글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최근 순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기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저희 크베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꾸셔서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면 전문가 상담 글 남겨주시면 제가 글 보고요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육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된다고 그렇죠. 고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크베랑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죠? 너무 유익해요? 너무 유익해요? 그래요. 행복한 육아. 핑크 체리맘님, 행복한 육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핑크 체리맘님, 저희가 유트러스 거즈입을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육아 되셔야 돼요. 저희가 크베가 그 도움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핑크 체리맘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좋으시죠? 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베 아기들도 크베 엄마들도 크베 아빠들도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잠, 편안한 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교시 때 만날 때까지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서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극 받은 거 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해보 굿잠. 감사합니다.